미분의 초입 하면 여러분들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y는 fx가 있는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건 그림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뾰족한 점이 없다는 거야. 끊긴 점도 없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특정 점 A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f 프라임의 A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되니? 정의가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극한식으로 쓰면 x가 a로 갈 때 그죠? x-a 분의 fx 빼기 f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x-a를 치환해 가지고 h가 어디로 갈 때? 제로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두 점의 기울기입니다. 얘는 두 점 기울기죠. 두 점 기울기. x, fx와 a, fa의 기울기입니다. 얘는 p라고 한다면 p는 움직이는 녀석이고 a는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 그래서 ap의 기울기인데 p가 여기서 올 때도 있고 그죠? p가 여기서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h가 0에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냐 왼쪽에서 다가오냐에 따라서 우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좌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좌극한인 거지. 이 식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실내로 보면 이런 건 거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 우 미분계수는 뭐겠니? 요 기울기가 될 것이고 좌 미분계수는 여기서 요 부분이 좌 미분계수가 된다. 이게 좌미 이게 우미 같냐 다르냐? 다르지. 그러면 뾰족한 점들이 생긴다고. 연속함수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 뾰족한 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뭔데? 이런 거죠. 물론 내신이라면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테마에서 하나밖에 못 고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를 보죠. 미분계수의 정의.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F'A가 되려면 우리가 극한이기 때문에 항상 모양으로 따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F'A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죠? 일단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식이 와야 됩니다. 기울기식이라고 하는 건 형태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별표 빼기 하트를 뭘로? 별표 빼기 하트로 나눈 이런 녀석들을 기울기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꼴? 0분의 0꼴, 음꼴의 극한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점 근처라는 얘기죠. 여기 A 근처야지. A 근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게 이제 이식하고 여기에 이제 내신 대비해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변형식, F'A를 변형한 형태. 변형식하고도 유사한 거예요. 변형식도 여기까지는 만족을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정의식. 진품은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고정점하고 운동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점 박아놓고 한 명이 양쪽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그런 꼴이에요. 근데 고정점 더하기 운동점이다. 근데 요런 거 변형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렇죠. f에 a 플러스 h, f에 a 마이너스 h, 2h를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요런 녀석이면 무슨 얘기 할 수 있는데, h가 오른쪽 하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여요. a 근처에서 놀고 있긴 해요. 기울기식이죠. 이거 더하기 이거 빼버리면,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면 밑으로 가고 0분의 0꼴 되고, 어느 점 근처라고? a 근처라고. h가 0 근처니까. 근데 이거는 함부로 f'a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에? 요런 경우에. 여기가 a인데 그래도 값은 존재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형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따져주세요.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혀야 되는 내용이고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데? 기울기식이다, 0분의 0꼴이다, a 근처인데 고정점이 반드시 정의상에서는 필요로 한다. 되겠니?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극한에서도, 극한의 정의 배우고 나서는 두 번째는 수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극한이 연속이 안 되는데 어떤 함수를 투입시키면 얘가 연속이 될까? 어떤 경우가 많았죠? 그 점에서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일치시켜버려요. 강제적으로 0으로 당겨버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볼까요? fx가 있어요. gx가 있어요. x는 a에서 자, 관계를 한번 보죠. 얘가 연속이에요. 얘도 연속이에요. 두 개 곱한 녀석은 뭐가 되겠니? 당연히 연속되죠. 연속 곱하기 연속 되지. 여기는 불연속이에요. 그러나 불일치하는 경우. 값은 존재해. 근데 불일치하는 경우. 얘는 연속이에요.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로 있어야 돼?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 값 자체가 GA가 얼마일 때? 제로일 때. 이게 뭐가 만들어지죠? 연속을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봅시다. 얘도 미분 가능하다고 봅시다. 얘는 뭐가 되는데? 미분 가능한 애들 둘이서 만나면 미분 가능해져. 그지? 근데 이런 거지. 연속은 되는데 미분이 불가능해요. 미분 가능해요. 얘가 미분 가능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될까? 어떤 조건? 어이? 어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고? 졸지 말라고. 얼마? 아니에요. GA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로면 돼요. 왜일까? 이거 제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잠시 볼까요? 일단 빨리 챙기세요. 중요한 내용 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 봐봐. 원래 함수가 있으면 뭘 보게 되냐면 얘를 미분하면 어떤 모양이 되죠? 어떤 모양이 돼요? 프라임 x, gx, fx, g 프라임 x. 그래서 이때는 이 식은 성립하는데 뭘 따져봐야 되냐면 좌우 미분계수를 봐야 돼요. a가 0 플러스로 갈 때, a의 오른쪽에서 갈 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a의 오른쪽에서 가면 이렇게 된다. a 플러스 우극한이라고 하겠습니다. g의 a 플러스 f a의 플러스 g 프라임의 a 플러스 좌극한은 이렇게 돼요. f 프라임의 a 마이너스 g a 마이너스 f 얼마? a 마이너스 g 프라임 a 마이너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함수의 우후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일치를 해야 돼. 일치를 해야 된다고? 어떨 때 일치가 가능하겠니? 봐봐. F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은 얘랑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이게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gx가 얘도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쪽 부분을 볼게. F는 뭐죠? 미분 불가능하다는 건 좌 미분계수나 우 미분계수가 불일치예요. 얘는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가 강제적으로 뭘 맞춰줘야 돼? 같게끔 만들어 주려면 뭐여야 된다? 0. 그치? 얘랑 같으면서 그 값이 얼마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연속함수랑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거에다가 누구를 투입시키면 미분 가능한 애를 투입시켜가지고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함수가 그 지점에서 0이면 된다고. 그 지점에서 0이면 된다. 알겠나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군데 절대값 함수인 거야. 잘 생각해봐라. fx의 x-3의 절대값. 얘랑 어떤 함수를 부딪혀가지고 여기 어떤 함수를 부딪혀서 얘가 미분 가능해진대. 무슨 뜻인데? 그럼 gx는 뭐가 필요해? 얘가 어떤 대표적인 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뭔데? 3에서 연속이긴 하나 미분 불가능한 애라고. 걔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다항함수인 경우는 그냥 미분 가능한 녀석이야. 무조건 다. 그러니까 일단 gx는 뭘만 가지고 있으면 돼? x-3이라고 인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전체가 미분 가능해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제곱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인수가 최소한 그런 얘기인 겁니다.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능에서. 지금도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울고먹는 건 이 내용입니다. 연속하고 연속을 곱하면 연속이 된다. 불연속하고 연속을 곱했는데 연속이 되려면 그 연속 함수가 그 지점에서 불일치한 지점에서 0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분 가능하다, 곱하면 미분 가능해진다. 근데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애랑 누가? 미분 가능한 애를 곱해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지점이 신기하게도 그냥 그 함수 값이 저러면 돼. 근데 만약에 연속이 안 돼. 불연속인 녀석을 가다가 미분 가능한 녀석을 해서 만들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생각해봐. 이번에 만약에 얘가
불연속,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죠? 잘 보시면 이 둘을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 그죠? 여기도 불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불일치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G, A도 제로고 G 프라임 얼마? A도 제로여야 돼. 그러면 GX는 X-A라고 하는 건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5초 차오나?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 g'x인데 이런 거 가지고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냐면 좀 더 f가 더 형편없어. 어떤 녀석이냐면 여기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데 그냥 불일치하는 거야. 값은 있어. 극한도 있고 정의는 되는데 불일치해. 거기다가 미분 가능한 애를 곱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되게 예쁘게, 모양이 예쁘게 미분 가능해졌다면 얘가 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요소를 가져야 돼? 얘는 이렇게 되죠. G, A도 제로고 얼마? G 프라임 A도 제로여야 돼요. 그럼 GA가 제로고 G 프라임 A가 제로라는 건 A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더 강력해지는 거야. 조건이 하나 붙을 때마다 X-A가 더 필요한 거야. 왜 그렇다고요? 요런 녀석의 우극한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극한을 따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F 프라임의 A 플러스 G A 플러스 F의 A 플러스, 이게 우극한 G 프라임의 A 플러스는 우미분계수. 자, 좌극한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F 프라임의 A 마이너스 G A 마이너스 더하기 F A 마이너스 G 프라임의 A 마이너스인데, 봐봐. GA는 뭐죠? 연속이에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값이 어떻게 된다? 같다. 근데 이 둘은 미분계수는 존재할 리가 없죠.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얘는 같아요. 미분계수는 다 같아요. 얘는 같은데 어떤 경우? 얘도 다르죠. 연속이 안 되니까. 아까는 이게 같았단 말이야. 이쪽은 문제 안 됐고 이쪽만 맞춰졌으면 돼. 근데 여기도 달라요. 여기도 달라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 아, 이쪽에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GA가 제로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G'A도 제로여야 되고. 그러면 G'A가 제로이기 위해서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최소한 2개.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잘 안 된다는 건 이걸 이해를 잘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잘 못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실 수 있으면 할만한 얘기지. 되겠니?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 겁니다. 일 번 한번 볼 것이고, 일, 3, 4를 보죠. 이렇게.
동혁아 풀어보자. 자, 1번에서 난 평균 변화율이란 말을 까먹은 것 같은데 평균 변화율이 뭐죠? 어떠한 지점부터 그 다른 지점까지 그 직선을 쭉 이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점 기울기. 두 점 기울기. 그럼 어떻게 잡는데? F에 아까 얘기했죠? 별표 요런 꼴로 계산하잖아요. 두 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봅시다. F에 마이너스 1 빼기 F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 3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A 세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 더하기 1이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세곱 더하기 3이네요. 그쵸? 이 값이 1이 돼야 된대요. 이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넘겨가지고 보겠습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세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제로. 다시금 보면 A는 2,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인데 A는 마이너스 1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A는 마이너스 1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 두 개만 카운트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1 플러스 2는 3. 답은 3이 될 겁니다. 평균 변화율 계산하는 법만 아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건 문자로 나오면 살짝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3번.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를 GT라고 했으니까. GT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t 플러스 2에서 t까지라고 했죠. F에 t 플러스 2에서 t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G-6은 2분의 여기다 집어넣으면 F-4 빼기 F-6 이렇게 되죠. 일단 또 봐요. 그 다음에 G에 마이너스 2는 2분의 F0 빼기 얼마죠? F-2가 되고요. 근데 이 값 자체가 얼마냐면 10이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하나 더. G2 2분의 F4 빼기 F 얼마? 2죠. 이 값이 얼마라고? 제로라고. 그 다음에 성질을 딱 하나 줬어요. F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이에요. 그 말은 F0 값은 제로라는 얘기죠. 얘가 제로네. 그러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얼마라는 얘기야? F2라는 얘기죠. 이 값은
F2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2는 얼마? F2는 여기서 F4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F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6은 F6이 돼버리죠. 이게 20인데요. 얘가 얼마라고? 6이 되죠. 그러면 얼마? 14. 이 값은 14. 자, 요런 모양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F'X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각각을 미분하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런 녀석이 되고 얘는 6x-3이네. 언제? x가 a보다 크면.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니? 리미트 h가 0-라니까 0이 왼쪽에서 온다고.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4배의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요러한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봐봐. h라고 하는 게 0의 왼쪽에서 움직인다는 건 a 기준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h는 a 오른쪽 왼쪽? 왼쪽이라는 얘기죠. 이 함수식을 따라야 된다고. 이 값을 g'x라고 잡고 여기를 h'x라고 잡으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g'a를 요쪽 계산을 따라 달라는 얘기고 얘는 오른쪽이니까 a의 오른쪽 a보다 크네? 얘는 어떻게? h'a에다가 4배 한 것과 같겠네. 이런 식인 거예요. 쫓아가 봐요,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2 4배의 6a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제곱은 12a a는 0도 되고 혹은 12도 되겠네. 양의 상수니까 12가 되겠죠. 결국은 무슨 얘기인데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요 두 개가 잘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 값도 같아야 되고 미분 계수 값도 같아야 되고. 자,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잖아요. 5번. 육 번 하고요. 9번 보겠습니다. 8번 볼까요? 8번 보죠. 3개 보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얘는 5번을 잘 보시면 K가 양의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근이 어떻게 되니? 얘는 그래프가 근이 어떻게 돼요? X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K는 음수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 8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Y는 fx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을게. fx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 녀석을 gx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럼 gx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gx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gx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니? 꺾여서 올라간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k와 x는 8에서만 어떻게 된다? 미불. 나머지는 미분 가능해. 이런 내용이고. 자, 이 식은 이렇게 되죠. 이 식은 보시면 0 플러스니까 기울기식, gx의 기울기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0 플러스 L에서 h분의 g의 얼마? a 플러스 h 빼기 ga. a에서의 우미분계수 곱하기 리미트 0 마이너스 h의 g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ga. 그러면 요것 때문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뭐라고 쓸 수 있는데, 다시 쓰면 얘는 g 프라임의 a 플러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미분계수. a에서 오른쪽 날개 접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g 프라임의 a 마이너스 a에서의 왼쪽 좌미분계수. a에서의 x는 a에서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는 같니 다르니? 기본적으로는 같지 않나요? 언제? 미분 가능하면 같아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는데,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우미분계수는 얼마? 얘는 미분 불가능하잖아. 여기서는 이쪽 날개는 얼마? 양수인데 이쪽 날개는 어떻게? 음수가 되죠. A를 8을 기준으로. 이런 경우는 안 맞다고. 근데 그런 점이 몇 점이야? 2점. 그 외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미분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일관된 접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미랑 좌미를 곱했네?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얘는 g 프라임 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x는 a에서 미불가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a의 우미랑 a의 좌미를 곱하면 당연히 꺾여 버렸잖아요.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 이쪽도 마찬가지. 잘 봤더니 이쪽에서 접선은 이런 녀석이 되는데 이쪽에서 접선은 이렇게 돼버려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그런 녀석이에요. 왜? 마이너스잖아. 뒤집어 올렸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져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선 당연히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서 음수가 나와버리고요. 미분 가능한 녀석이라면 이 두 개가 같은 식이라서 제곱이 돼버려요.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겠니? 있지. 언제? 딱 유일하게 얘가 0일 때. G'A가 0일 때. G'A가 0일 때. 이 지점에서. 그래서 봤더니 이 집합 속에 3이 A에 들어간대요. 8은 3이 아니죠. 마이너스 K는 음수니까 또 3이 안 돼요. 그 말은 뭐죠? 아, 여기서 말하는 이 3이라고 하는 건 이 지점의 값이 3이라는 얘기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마이너스 K랑 8의 중점이 3이구나. 2분의 마이너스 K와 8의 중점이 3이구나. K는 2가 되죠. K는 2. 그래서 미분, 지금 우리가 찾는 값은 언제죠?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는 곱하면 좌미, 우미, 음수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찾는 집합은 최종적으로는 미분 불가능한 점 마이너스 2랑 8. 그 다음에 미분이 제로인, 미분 계수가 제로인 점 3. 이게 우리가 찾는 집합 A가 돼버려요. 그래서 얼마? 9가 답이 됩니다. 봐봐. 이 함수가 그냥 미분 가능하면 무슨 얘기죠?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의 곱인데 그냥 미분 계수의 제곱이 돼버리는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제곱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거든. 0일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G'A가 0 되는 지점, 여기. 평평한 지점 하나. 근데 얘가 만약에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의 곱이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꺾여버렸잖아요. 그냥 음수가 될 거예요, 무조건. 이 집합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값은 마이너스 K 8. 여기 3. 그 다음 6번도 알아봅시다. 보시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G2가 얼마? 2F2인데 문제 조건에서 F2는 0 아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F2가 0 아니라는 건 나누란 얘기야.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4, 마이너스 4. A 곱하기 F2가 2F2. 오케이. A는 2란 얘기네요. A 값은 2. 그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래?
자, 그럼 오늘 하나 배웁시다. 그쵸. 은꼴의 극한은 뭘로 계산해라? 천하무적 로피탈.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뭐 쓰지 말라 그러던데, 이거 쓰면 뭐 세상 무너진다던데, 안 그래요? 졸라 편리해요. 모르고 산 그 세월이 야속하고 병신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 몰랐다니. 이 쉬운 게. 자,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x가 a로 가고 있는데, fx분의 gx.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요 상황인데, fa랑 ga가 제로, 0분의 0꼴이라고 했으니까. 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fg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게요.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x가 a로 갈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분자, 분모, 따로따로 미분, f 미분한 거, g 프라임 미분한 거 여기다 이제 대입해도 똑같다는 얘기. 그 말은 그 말은 이 말이네. f 프라임 a분의 g 프라임 a라는 얘기네.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왜 그렇게 되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고 했는데, 사실은 fx분의 gx라고 했는데 fx는 뭐랑 똑같아? fa가 제로라고 했죠. 이렇게 봐도 상관없잖아. 이게 제로니까 있으나 마나, 얘도 얼마? 있으나 마나, 요런 녀석인데 뭘 할 거냐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자? x-a로 나누자. 그래도 똑같잖아. 그럼 이게 뭘로 간다고? 이쪽 파트가 f'-a로, 이쪽 파트는 g'-a로. 그러니까 요 원리인 거니까 0분의 0꼴에 미분 해가지고 대입. 그러니까 로피탈은 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꼴은 미분 대입. 각자 미분 대입. 몫의 미분이 아니야. 그냥 따로따로 미분 대입인 거야. 그럼 봐. 이거 미분 계수 맞춰주려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2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제로. 이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값은 로피탈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분해요. x가 2로 갈 때 이거 분모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3x제곱. 분자 미분하면 여기 상수야. 이 f는 g'(x니까 이게 얼마라고? 여기 대입하면 4, 3, 12분의 g'2 2분의 1이라고. g'2가 6. g'2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여기다가 a가 2였으니까 g'(x는 이거 미분하면 2x-2의 f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f'(x).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g'2는 2f2 2f'2. 이게 얼마라고? 6이래요. 6. 이게 6이라는 얘기죠. 이게 a니까 fa에다가 f'a는 얼마란 얘기니? 이 값은 3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a가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6입니다. 이 값은 3입니다.
근데 얼마나 편리해. 여기 나와 있는 식이 미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로피탈이에요. 쉽잖아요. 팔 번 한번 봅시다. 8번은 F1은 제로죠. F0는 또 1이네요. 요런 녀석인데. X가 1로 간다. fx의 볼까? f'x의 제곱이 얼마죠? 5. 봐봐. 그러면 F1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분자도 0 돼야 되죠.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돼야 되지. F'1이 얼마? 0이라고. 자, F1이 제로, F'1이 제로면 무슨 뜻이니? 수아나? 친구 찬스가? 민규야? 친구 아닌가요? 손절?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이 제로면 x-1을 가지고 있어. 근데 미분해서도 0 되려면 최소한 이걸 2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뜻이야.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의 x-1의 제곱 x-b 정도라고 쓸게요. 근데 f0는 1이라고 했으니까 f0는 여기 제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이게 1이래요. 첫 번째 식. 그런 다음에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는 얼만데? 2a의 x-1, x-b가 있고 a의 x-1의 제곱 곱하기 1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x가 1로 가는데 여기는 x-a 곱하기 x-1의 제곱 x-b가 있죠. 얘네들은 a로 묶을 수 있어요. x-1로 묶을 수 있어요. 2배의 x-b 플러스 x-1 요런 꼴이죠. 얘를 제곱한대. 그랬더니 모양이 a제곱 이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x-1의 제곱 2배의 x-b x-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날아가고요.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으면 a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a가 하나 남고 여기는 1-b가 있고 여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4배의 1-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봤더니 하나는 약분됩니다. 이게 얼마라고? 5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돼버립니다. 4분의 5. 4분의 5가 있고 4분의 5가 있고 A 빼기 AB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A는 얼마인가요? 여기가 1이니까 A는 4분의 1. B는 마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식은 최종적으로 fx는 fx 나오죠. fx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b는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4 뭐 이렇게 되네. 그러면 끝났죠. f3은 얼마야? 그러면 2의 제곱 날아가고요. 3 더하기 4는 7. 10번까지 하고 싶게요. 일단은. (10번을) 보겠습니다. F4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3차 함수라 그랬어. F1은 3이고요. F 프라임에 2는 제로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지? fx는 f 프라임 x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 곱하기 x 마이너스 뭐 알파 요 정도 쓸 수 있을라나?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fx가 최고차를 a라고 잡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 녀석의 최고차는 ax 세제곱, 얘는 3a x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a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3분의 1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다시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봅시다.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x 세제곱으로 간다라고 치자. 그지? 그 다음에 fx는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어요? f 프라임 x로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1차식 하나가 있겠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봐봐라. 여기다가 뭐 얼마를 대입하면 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x는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해요. x는 2를 대입해요. 그러면 f2가 얼마야? f'2가 있어서 0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f'2가 있어요. 얘도 0예요. 그럼 fx는 뭐라고 세팅할 수 있겠냐? 그쵸. fx는 a의 x-2의 얼마? 제곱 곱하기 x-b 정도로 세팅을 하죠. 뭐 일단은 1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x는 1을 대입하면 여기다 x는 1 대입하면 f1은 3이니까 a 곱하기 1-b를 했던 게 3이 되네. 첫 번째 식 요거. 근데 이거 한번 미분해 주시면 이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 미분하면 a가 있고 2배의 x-2 x-b x-2의 제곱이 되죠. 제곱이 돼버려요. 그러면 뭘로 묶을 수가 있는데 x-2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a에 x-2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2배의 x-b x-2 이렇게 되죠. 근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근은 얘가 0 될 수 있는 근은 x는 얼마? 2거나 혹은 3분의 2b 플러스 2죠. 근데 이 근이 나눠 떨어진다는 건 이 근이 이 녀석이 근도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밖에 없다. 이 녀석 근이 얘가 되려면 얘가 b거나 얘가 2거나 뭐 이거밖에 더 있겠냐. 그잖아. 도함수의 근이 이걸 나눈다는 건 이 녀석의 근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분 계수를 써봤더니 이렇게 세팅했더니 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겠죠. 3분의 2b 더하기 2가 그냥 뭐 2거나 혹은 3분의 2b 더하기 2가 뭐 b거나. 근데 똑같아요. 결론은. b는 뭐야? b는 뭐야? 6, 4, 2. b는 2. b는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fx는 a의 x-2의 세제곱 되는 거죠. 이런 경우밖에 나눠 떨어지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세제곱하고 이건 제곱 이런 꼴 말고는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없네. 그럼 b가 2니까 a는 -3.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3의 x-2의 세제곱이죠. A가 3 아니야? 왜죠? 그 B 집어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는 마이너스 3 이거 아니에요? 그 F1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라고? 에이. 그럼 a가 3 이렇게 되죠. f4는 8, 3, 24. f4는 24. 5분만 쉬었다. 이렇게 돼 있죠. 식을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1 빼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는 1. 결론은 사인 x 플러스 1는 0이죠. 이렇게
1을 없앴고 넘겨서 묶었습니다. 즉 sin x 입장에서는 sin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여기 비어있죠. 이렇게. 자, 0일 때가 너, 마이너스 1일 때가 너. 그래서 너랑 이렇게 나와요. 쟤는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가 2분의 3파이죠. 더해보시면 2분의 5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이 이제 기니디인데 대소관계가 지금 A, B가 둘 다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먼저 자, 이렇게 돼 있죠. 기억번 로그 A의 B가 1보다 작은가. 로그 A의 B랑 1을 비교를 하려면 로그 A의 B랑 로그 A의 A를 비교하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 둘 중에서 B가 A보다 더 크죠. 근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네가 너보다 크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 방향이 반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보다는 네가 더 작은 게 참이에요. 니은번. A의 B승과 B의 A승을 비교하고 싶은데 B의 A승.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함수의 관점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이대로는 풀지 않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AX고 어느 게 BX일까? 더 작은 쪽이 더 값하는 쪽이죠. AX에 맞아요. 이쪽이 좀 더 원만한 쪽이 BX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넣고 B를 넣어볼게요. 자, A는 B보다는 작아요. 물론 1보다는 작지만. 그럼 봐봐. A의 B승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맞아? B의 A승은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너보다는 네가 무조건 더 위에 있죠. 왜? 너보다 네가 더 위에 있는데 너보다 네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B의 A승 쪽이 더 크게 됩니다. 이런 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다음 디귿번. 로그 B의 A와 로그 A의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디귿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와요. 그냥 얘가 지금 현재 1보다 작죠. 로그 A의 B가 1보다 작으면 로그 B의 A라는 거는 로그 A의 B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는 더 크겠죠. 즉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보다 더 작습니다. 디귿번은 틀렸어요. 숫자로 대입을 했을 때 위험부담이 있어요. 위험부담이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기는 어려운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 이걸 대입을 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는 되는데, 예컨대 뭐 2분의 1하고 5분의 1을 대입하면 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정 안 되면 대입해서 풀어라도 풀어야겠죠. 정 안 되면 대입해서라도 풀어야 되겠지만 대입하지 않고 풀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 쉬운데? 수열 문제 중에서 좀 쉽다라고 생각하고 낸 건데, 그냥 따박따박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수열이라는 건 모르면 그냥 열심히 넣으면 된다. 그냥 성실하게 넣다 보면 뭔가가 규칙성이 보입니다. 참고로 규칙성은 n에 대해서는 사실은 3의 배수일 때와 아닐 때로 나뉘었으니까 3마다 규칙성이 있는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a n 플러스 1을 가지고 정의된 이 수열의 형태는 6개마다 규칙성이 나올 거라는 게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의 n승 동그라미 치시고 n이 2마다 규칙성 나온다. 그 다음에 n이 밑에 3의 배수 밑줄 치시고 n이 3마다 규칙성 나온다. 그럼 3개마다 규칙성이 있는 것과 2개마다 규칙성이 있는 것을 섞어 놓으면 둘의 최소 공배수인 6개마다 규칙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늘어 놓으세요. 6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자, 등차 수열 문제이고 그림을 좀 볼게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 그 다음에 이렇게 KX라는 직선 그랬을 때 K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림이 원, 쇽쇽, 접선, 그 다음에 이쪽도 접선, 그 다음에 여기가 KX. 자, 순서대로 넓이가 어디가 S1, 2, 3이냐면 OQA가 S1, 그 다음에 OPQ가 S2죠. OBP가 S3입니다.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누구의 넓이가 나오냐면 S2의 넓이가 나오죠. 왜 S2의 넓이가 나오게 되냐면 S1, S2, S3를 다 더한 거는 이 삼각형의 이제 2배가 되겠죠. 근데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등차 수열의 성질상 뭐라고 쓸 수 있니? 3S2라고 쓸 수 있죠.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더한 거는 이 삼각형의 2배인데 이 삼각형이 여기가 지금 2,0이거든. 그럼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오고 요거 넓이 이제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직각이고 여기 루트 2고 여기 루트 2고 너가 2면 너도 루트 2죠. 그래서 여기 45도. 그럼 이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얘는 넓이가 2짜리가 나오는데 얘가 2, 너도 2, 너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2의 넓이가 4.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S1의 넓이는 얼마? 아니, 3분의 4. 3분의 4. 너가 그럼 3분의 4고 원래 요만큼 넓이가 2짜리잖아. S1은 3분의 2 되는 거 맞나요? 그렇다는 거는 S1과 S2의 넓이 B가 1대 2가 되죠. 너가 1대 2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쪽의 선분 길이비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선분 길이비로 바꿔봤다. 넓이 B를 선분 길이비로 바꿔줬고 그러면 얘는 선분 길이 자체가 지금 얼마짜리야? 얘가 지금 너를 K라고 바꿔보면 자 이렇게 얘를 K라고 쓰면 너도 어차피 1대 2니까 얘가 2K인데 너도 2K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얼마가 나와요? K분의 2K라서 뭐야? K네. 기울기 M이라고 쓸게요. K는 선생님이 그냥 변수 아무거나 잡은 거예요. M은 2가 나온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쪽 선분 길이비 너는 수에발 내렸을 때 이렇게 너 대 너의 길이비 근데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서 너랑 너랑 같아서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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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K 이렇게. 다음 두 문제만 더 봅시다. 8번 풀었고 10번이랑 12번 해줄게요. 10번이랑 12번 11번은 곧잘 풀었네요. 자 10번은 함수의 극한 문제이고 12번은 이제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연속성 문제인데 12번은 조금 어려운 게 맞고 10번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자, 먼저 단위원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1짜리 원이죠. 그 다음에 AB와 BC가 선분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A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그 다음에 AB랑 또 평행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 사각형 ABCD는 무슨 도형이에요? 마름모 나오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름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짠. 왜냐면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됐죠? 마름모는 서로 이렇게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AC의 선분 길이를 T라고 놓겠대. 너가 T. 그랬을 때 T제곱분의 5T 빼기 3에 T를 0을 플러스로 가는 극한을 구해달래요.
자, 너를 t라고 놓으면 너는 수직 이등분이 되니까 2분의 t라고 쓸 수 있니? 맞아요? 이만큼 반지름 1이죠? 이거 내가 왜 찾고 있는 거야? 이만큼의 선분 길이 구하기 위해서죠. 이만큼 얼마 나와요?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운 루트 1 빼기 4분의 t 제곱 나와요. 그죠? 근데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똑같고 얘는 어차피 1이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형태가 됩니다. 즉 O D의 선분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1 더하기 루트 1 빼기 4분의 t제곱에다가 이만큼을 한 번 더 더해줘야 되죠. 왜냐면 내가 실제로 OD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너는 이거 전체에다가 얘를 뺀 거니까 요거에다 2배를 해서 1을 빼면 뭐가 되냐면 너가 이렇게 돼요. 2배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 이거에서 이제 3을 뺀 거죠. 3을 빼고 t제곱 나누고 극한을 취해준 건데 결론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3을 빼시면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2로 묶어내면 루트 1 빼기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t제곱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이거 유리화 하시면 너제곱 빼기 너제곱 4분의 t제곱 남고 t제곱 약분되고 0 아닌 수렴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번은 사실상 이 도형이 마름모가 된다라는 것만 찾으시면 거의 끝나는 문제에 해당해요. 마지막 12번. 자,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 너의 밑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실근의 개수라는 게 t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모양인데 방정식을 잘 보시면 x 3승 더하기 8 빼기 t에 x 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8t x 다음에 빼기 t3승 는 0. 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되니, 민규야? 이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어떻게 풀었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를 안 봤으면 일단은 안 풀립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 t를 딱 넣으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t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게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본다는 거는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여부부터 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실제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기도 되게 불편하죠.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거 좀 써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면서 t라는 실근이 하나가 나오죠. 사실은 너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다음과 같이 생겼거든. 그럼 너의 실근의 개수는 뭘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너의 판별식을 이용을 할 거야. 거기다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지. 너랑 서로 중근인 경우가 있어. 이것만 체크를 해주면 돼. 그래서 그거를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너랑 중근이라는 거는 x는 t라는 실근이 너의 실근이 된다는 거야. t 갖다 넣어보시면 t제곱 8t t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2t제곱 플러스 8t가 0인 경우가 가능해요. t 값은 0이랑 마이너스 4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너의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판별식은 얼마가 나오냐면 16 빼기 t제곱이 나오죠. 경계는 어쨌거나 16 빼기 t제곱이 0일 때, 즉 t 입장에선 t가 4일 때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인 건 이미 위에서 확인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럼 봐봐. 너가 너의 실근이 만약에 아니라면, 즉 t가 0이나 마이너스 4가 아니라면 0 마이너스 4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나는 너의 판별식만 가지고 보면 돼요. 너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총 3개, 너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닌 서로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1개 해서 2개, 너가 실근을 갖지 않으면 1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판별식을 가지고 범위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너가 마이너스 4일 때 0일 때
4일 때가 있다고 칩시다. 보시면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범위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4랑 4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는 저 오른쪽 2차식이 2개의 실근을 서로 다른 걸 갖고 왼쪽에서 실근이 1개가 남기 때문에 총 3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실근을 가져요. 중요한 거는 마사일 때랑 0일 때랑 4일 때는 마지막에 따로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은 어때? 즉 넘어가서 너가 반대쪽인 거죠.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16 빼기 t제곱이 0보다 작을 때가 t제곱이 16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해당하고 그때는 오른쪽이 실근이 없습니다. 왼쪽에 실근 1개밖에 없죠. 그래서 너가 3, 너가 1이 이렇게 날아와요. 너가 1. 바깥쪽에서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일 때, 마사일 때, 4일 때 한번 해볼게. 넣으면 돼요. 되게 쉬워. 자, 0 넣어볼게. t에다가 0 들어가면 뭐 나와요? 0, 너가 0, 넌 x, x제곱 8x 나오지, 그지? 즉 x는 0이랑 마이너스 8이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0일 때는 2개가 됩니다. 또 마사도 해볼게. t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16이 되죠. 즉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 마사가 되면서 x 플러스 4가 됩니다. 사실은 t가 마이너스 4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x 플러스 4의 3승이 나와요. 자, 이렇게 3중근이 나오면서 서로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서 여기가 딱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4일 때 이쪽은 판별식이 똑같대. 그죠? 하지만 너가 다르죠. x 빼기 4가 되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라는 2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몇 군데서 불연속이에요? 하나, 둘, 세 군데서 불연속이죠. 이 불연속인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gx는 너랑 너를 실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결론.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에 x 빼기 4, x 더하기 4로 생겼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G2 나올 것이고 F2라는 건 어디쯤 있냐면 2는 이 정도 있으니까 그때 F2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죠. 그거 끝이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72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 쉴게요. 24번이 작년 수능 기출인데 작년 수능 14번이에요. 24번이 작년 수능 14번이고 답이 1번이 맞는데 이게 작년도에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많이 틀렸던 문제고 사실 좀 약간 까다로워요. 자, 보세요. 24번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함수의 어떤 최대 취소, 그 다음에 연속성, 정확히 이 두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맨 뒤에도 이제 다시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gx라는 함수는 x, 그 다음에 fx 이렇게 갈리는 함수죠. 얘는 마일부터 1까지 쟤는 바깥쪽에서 얘는 그 외. 그럼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가다가 뚫려 있고 다시 이렇게 가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너가 풀 1, 마 1.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에 있는 fx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다만 다항함수래. 다항함수라는 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고. 자, 근데 h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굉장히 독특하게 정의했습니다. hx를 극한으로 정의했거든.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특이한 점인데 리미트 t를 0 플러스로 g x 플러스 t 곱하기 역시 리미트 이번에 t는 2 플러스 2의 우극한 g x 플러스 t. 자, 이렇게 돼 있죠. 극한 표현으로 바꿔주면 너는 g의 x에서의 우극한을 말하고 너는 g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을 말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극한끼리 곱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기억번을 봅시다. h1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h1이라는 거는 g의 1에서의 우극한과 g의 3에서의 우극한을 곱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1에서의 우극한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너가 1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한은 이쯤 있겠죠? 자, 이 정도에 있어요. 둘이 곱해보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는 3이에요. 그래서 H1이라는 건 일단 3이구나. 그 다음에 니은번부터가 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가 이걸 딱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지. 니은번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은 fx라는 함수가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면 어떠한 fx가 나오더라도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되면 무조건 연속이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연속성을 굳이 판단을 해본다면 어디서 한번 연속성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 어떤 점에서? hx가 얼마일 때? hx 입장에서? 기니디 선지는 약간 그 빌드업이 있다고. 기니디가 차근차근 빌드업이 된다고. 1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억반에서 이미 h1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1에서 연속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라는 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봐봐. h 입장에서 x가 1보다 아주 작을 때, 즉 리미트 1에서의 좌극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fx라는 함수가 여기서 연속이 된다면 나는 분명히 얘는 연속이 될 것 같으니 fx 자체를 좀 불연속이 되는 함수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적당히. 뭐 예컨대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내려갔다 칩시다. 뭐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예컨대 너가 마이너스 1이야. 함수값이. fx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다음 함수니까. 자, 그럼 봐봐. h1-라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어렵냐면 hx라는 함수 자체도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 와중에 다시 hx도 또 x를 극한으로 보내니까 되게 헷갈려요. 극한의 극한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x를 극한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h 예컨대 뭐 0.99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0.99 이렇게. 그럼 0.99가 되면 어쨌거나 그 x값은 정해지지. 맞아? 그죠? 0.99의 우극한은 누구야? 어쨌거나 얘가 되겠지. 그지? 일로 다가오니까 0.99의 함수값과 똑같겠지. 맞아? 다시 한번. 얘는 이쪽에서는 0.99에다가 2를 더했거든. 지금 hx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우극한이랑 그거에다가 2를 더한 2.99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그럼 니랑 니랑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니? 잘은 몰라도 대충 마이너스 1 곱하기 3 같은 값, 즉 마3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당분간은 그렇겠지. 0.99일 때도 그렇고 0.999일 때도 그렇고 0.99999일 때도 계속해서 마1 곱하기 3의 형태가 나와요. 그죠? 즉 일단은 음수가 나오지. 근데 h1은 뭐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다르지. 그래서 틀려요. 그 니은번부터가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불연속의 형태가 나오면서 디귿번 선지를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만약에 마1부터 1까지 이 gx가 감소하면서 g-1이 마이너스 2라면, 즉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여기부터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감소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감소하게 잡았어요. 적당히. 자, 이러면 감소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h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과연 최소값을 갖는지를 한번 볼까?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hx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떠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극한끼리 곱해야 되는데, 봐봐. t값이 x값이 한참 작다고 치면 너랑 이만큼 가서 너랑 우극한 곱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거 곱하면 부호가 일단 뭐가 나오겠니? 플러스 나오겠죠. 왜? 음수 곱했으니까. 그지? 당분간은 음수 곱하니까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 언제까지 플러스가 나올까? 여기 곱할 때까지 플러스 나오겠지.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너에서의 우극한과 너에서의 우극한이 곱해지게 돼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부호 다르지? 부호 다른 거 보여? 이거 직전엔 부호가 어떻다? 부호가 같다. 양수에서 갑자기 폴짝 마이너스로 넘어가면서 일단은 마이너스 1의 불연속이 나와요. 그거는 오케이.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불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소가 없는 거는 아니자. 근데 여기서 찬찬히 내가 또 이동을 시켜봤어, 점을. 자, 이렇게 우극한 곱한 거랑 조금 이동해서 너랑 이 두 점에서의 우극한을 곱한 거를 비교해보면 값이 어느 쪽이 더 클까? 다시 한번. 요거 우극한 있죠? 두 우극한의 곱이랑 조금 x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너랑 너에서의 우극한의 곱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커요? 응? 첫 번째가 커, 두 번째가 커? 첫 번째가 더 크죠? 첫 번째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절대값을 생각을 해봐. 야, 얘보다는 얘가 절대값이 크지? 얘보다는 얘가 절대값이 크지? 절대값은 커져가는 부호는 뭐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그랬지. 그럼 값은 최종적으로 곱하면 작아지겠죠. 맞아요? 이 함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작아지는 중이에요. 됐죠?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 14번 킬러 문항이야.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거 오답률이 굉장히 높고 15번보다 더 오답률이 높았어요. 15번은 수열 문제였는데 쉬웠다고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점점 가볼게. 쭉쭉쭉 가거든. 근데 이쪽으로 한없이 갈수록 계속해서 값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작아지지. 그지? 근데 너의 극한값이야. 너의 함수값. 즉 정확하게 x가 1에 놓이면 h1은 얼마였어? 3이었지. 그럼 이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감소하다가 딱 뚫려 있고 3으로 간다고. 맞아요? 그럼 이것은 최소가 있다 없다? 없다. 답은 기억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난 시간 수업 때 안 해줬어요. 내가 이거 해줄까 말까 하다가 이거 한 문제 거의 한 10분 걸리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자, 29번. 29번 뭐죠? 너의 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거죠? 자, 1에서의 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요거 1에서의 자극한이랑 누구랑 같으면 되냐면 너를 1에서의 우극한 이번에는 x 플러스 b 나누기 루트 x 플러스 3 요거 빼기 1이 아니고 이거 오타였어요. 빼기 2였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내가 그때 정정해 줬는데 마이너스 2 오타예요 이거. 네. 이거 수행 질문이지. 이거 오타라서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이거 1 들어가면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거라서 b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거든. b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가 그때 아마 결석이었나 그랬을 거다. 자, 그 다음에 38번 세 문제만 더 볼게요. 세 문제 풀고 뒤에 수능 기출 풀려면 언제 다 풀죠. 자, 뭐 천천히 한번 가면 되니까. 38번 봅시다. 38번 조금 어려운 문제.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선아 저거 촬영 내가 되고 있지 지금. 숫자 올라가고 있지 왼쪽 위. 오케이. 자, 어떻게 돼 있냐면 38번이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은 문제예요. 가장 많은 문제고 보시면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y는 너가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너가 3 절대값 x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이와 같은 함수랑 y는 x 플러스 t라는 직선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때 교점의 개수를 ft. 언제 불연속이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어떤 교점의 개수에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들은 언제 불연속이 될 수 있냐면 가장 첫 번째 일반적으로 접할 때 보통 불연속이 될 수 있고 접한다고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접할 때 불연속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뾰족점 같은 데를 지날 때 세 번째는 불연속점 같은 데를 지날 때 네 번째는 직선 같은 경우에 서로 평행할 때 다섯 번째는 점근선 같은 데를 지날 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줄줄이 외워줘봤자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상황을 많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점근선도 없고 기껏해 뾰족점이랑 접하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겠죠. 그거만 보면 돼. 한번 그려볼게. 야, 이거를 그릴 때 이제 좀 상식적으로 그려줄래? 제발. 이거를 통으로 그리려고 하지 마. 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리기가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이렇게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봐달라고. 즉 보조선으로 1이 들어가야 돼요. y는 1. 이렇게. 자, y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이 딱 이렇게 들어가면 0보다 클 때는 근이 0, 3 되겠죠? 0, 3.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0, 마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울기가 1짜리잖아. 한 가지만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0에서의 기울기를 봐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하다가 가다가 접하고 이렇게 만날지 이런 관계가 될지 아니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접하면서 더 이상 불연속점이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이니? 이 차이가 보여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불연속점이 몇 개야? 요거 접할 때 한 개밖에 없어. 얘는 어때? 접할 때 하나, 접할 때 둘, 뾰족점 지날 때 세 개나 있다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난다? 누구와 누구에 비교해서? 너의 좌미분계수와
너의 미분계수에 너의 기울기에 비교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개형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도 낸다고. 자, 이렇게 딱 놓고 A라고 놓고 양수 A에 대해서 이와 같은 너 지금 FT죠? FT가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나오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따위로 나온다고. 그럼 언제가 최대인 거야? 너랑 정확하게 같을 때가 되겠지. A가 1이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야. 내가 지금 방금 줄줄줄 쓴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얘는 그냥 T값을 딱 정해줬자. 그림 그릴 수 있게끔 해줬자.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린 그림이 정확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거나 이걸 아는 거야. 다 됐죠?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원점 지날 때, 원점이 아니죠. 0,1 지날 때죠. 0,1 지날 때는 T가 1인 건가? 그죠? T가 1일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접할 때입니다. 접한다라는 거는 이쪽 함수는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너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각각에다가 미분해서 기울기가 1이 되도록 접점을 찾습니다. 접점을 찾으시면 좌표가 나와요. 좌표가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면 t값이 나오겠죠. 대입해볼게. 찾아볼게. 미분하면 2x 빼기 3는 1. 너는 2x 플러스 3는 1. x값 나와요. x값 이건 얼마 나오냐면 x는 2 나오고 넌 x는 마일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즉 이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2, 여기다 갖다 넣을 수 있잖아. 이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마이셀 대응 맞나? 그죠? 맞죠? 얘는 갖다 대입하면 다를까? 높이가 다를까? 누가 봐도? 이거 높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누가 봐도 같겠지. 얘는 그러면 마일, 마일이겠지.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맞지? 1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 뭔 말이지? 이 두 함수는 서로 평행이동된 관계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접점끼리는 높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끝났지. 2, 마일을 지날 때 t값, 마일, 마일 지날 때 t값, 갖다 대입, t값 2개 나와요. 총 3개 나오고 더하면 끝. 54번. 뒤에 수능 기출 선생님이 있다가 2개만 풀어줄게요. 뒤에 거 2개만. 19, 21만 풀어주고. 사실은 22번은 작년 수능 22번이거든. 요 오늘 수업편 22번이 작년 수능 22번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풀어주기에는 좀 어렵고 선생님이 내일 풀어줄게요. 내일 필요하면 풀어주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한테 조금 버거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왜냐면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아마 집에서 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 할 때는 어차피 안 하겠지만 22번 풀지 마세요.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그건 맞지. 자, 자 보겠습니다. 54번이랑 19번, 21번 세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1시 5분이면 끝날 거예요. 자, hin거리지 마세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생겼죠? 보세요. gx는 너가 이렇게 돼 있어요. fx 빼기 4x 나누기 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너는 a. 언제냐면 절대값 x가, 즉 x가 뿔마 2일 때. 너는 그 외인 거죠. 어쨌거나 너가 분모가 0이 되면 너는 정의가 안 되니까 그때는 따로 별도의 값을 정의를 하면서 우리는 요 gx라는 것을 연속함수로 정의를 한 거죠. 자, 너를 무한히 보냈어. 무한히 보냈더니 2가 나왔대. 일단 이거 무한히 보내볼까? 짠. 그럼 뭐가 나와?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아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아닌 거니까 무한히 보낸다는 거는 gx도 지금 현재 이 극한값이 현재 2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fx 입장에서 사실은 너의 분자 입장에서 이것의 형태가 2x 제곱 더하기 어쩌고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기준 자체를 fx 빼기 4x를 가지고 할 겁니다. 너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 최고차의 개수가 2x 제곱이 돼야 되고 뒷부분은 몰라요. 그냥 뭐라고 넣을까? cx 플러스 d라고 넣을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어쨌거나 근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너의 극한값이랑 그러니까 너의 극한값이랑 너의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사실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2에 x제곱 빼기 4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럼 a값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당연히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약분되면 what? 얘랑 약분되는 거 아니야? 얘랑 약분되면 상수함수 2가 남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냥 a는 2야. fx는 이렇게 생겼다고. 뭐 물어보는 거야? fa를 물어보는 거잖아. 갖다 그냥 2를 넣으세요. fe 빼기 8는 갖다 2 넣으면 어차피 0이죠. fe 8 아닌가요?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더 합시다. 66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66번 아까 수환이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겠습니다. 또.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역시 수환이는 좋은 문제를 골랐어요. 쌤이 아까 65분인데 65분 반님 고르시라면 그렇고 그래서 내가 고고 고르셨죠? 그러면 19번 제외하고 66이랑 21 하고 마치겠습니다. 66, 21 하겠습니다. 자, 정말 조사 못 하는데 이걸 좋아하다니. 좋아할 수 있죠. 사람의 지능과 원숭이의 지능이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야, 문어가 진짜 똑똑하대. 문어가 되게 지능이 높은 거 알고 있나요? 선생님 낚시 가서 문어 존나 잡았거든. 잡으면서 약간 잡아도 되는 건가? 왜냐면 우리 애기보다 지능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지능이 한 어린이 정도 된대요. 한 6세, 7세 정도 어린이. 그러니까 문어가 되게 똑똑하대. 집에 가서 한번 소통은 안 되죠. 소통은 안 돼요. 모스부어 같은 거 가르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되게 똑똑하대요. 자, 66번 볼게요. 66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재작년에 출제됐던 평가원 기출 함수의 극한 문제 중에서는 도형의 활용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딱 봐도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그림이 약간 까다롭게 생겼는데 어떤 점이 좀 어렵냐면 지금 원이랑 이차함수가 접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얘는 원이랑 이차함수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봐봐,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차함수가 여기랑 요 밑에를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런 모습이 나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짓을 했냐면 요 곡선 위에 점 t, t제곱이 있어. 너가 t, t제곱 이런데 t, t제곱 빼기 4죠. 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었을 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삼각형 OAB의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 PBA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 이쪽도 접선, 자, 이렇게 직각 얘를 연결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이제 t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각각의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고 싶대. 근데 식을 잘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의 b를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닌가? 사실은 나는 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st분의 tt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를 t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얘를 표현을 하고 나면 그거에다가 t 빼기 2 나눠주고 극한 보내주고 또 그거에다가 t 4제곱 빼기 2 하고 또 s t분의 tt 또 t 무한대로 보내주고 현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난 이 형태를 찾는 거예요. 이것을 네모치고 삼각형의 넓이 b 써주세요. 삼각형의 넓이 b. 즉 이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 b와 관련된 문제이고 삼각형의 넓이 b는 통상 어떻게 푸니 거는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푸는지
그렇죠. 공통 요소를 찾은 다음에 공통 요소를 제외한 요소의 비를 가지고 본다고 했는데, 자, 그럼 어떤 부분을 공통으로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그것을 제외한 요소로 볼 수 있는지는 공식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죠? 어느 걸 써볼까? 어느 걸 써볼까? 자, 이 두 삼각형을 넓이를 구할 거거든? 뭘 쓰는 게 좋을까? 공통 요소가 많이 생기게끔 잡는 게 좋아요. 뭐가 보이죠, 지금? 이 두 삼각형에서 어떤 게 공통일까? 어떤 걸 공통으로 잡을까? 이거? 변? 변으로 잡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각을 잡는 게 더 좋아요. 왜 각을 잡는 게 좋죠? 저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뭐라고 그랬어? 삼각함수 활용할 때 세타와 파이 빼기 세타의 사인 값은 서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넓이의 비는 뭐와 같다? 요 선분의 곱에 비례한다. 맞아요? 즉 요쪽이 지금 왼쪽이 뭐니? t니 s니? 5ab가 s네. 자, 요쪽이 s고 너가 t인데 s분의 t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정확하게 너너 곱 분의 너너 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난 요 길이만 구하면 되지. 이런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요 선분의 길이는 어차피 2로 정해져 있어. 당연히 뭘 구워? 이걸 긋겠지. 맞아? 피타 쓰고 끝났지. 그렇게 구한다고. 잘 보세요. 어차피 요 선분의 길이를 내가 편의상 뭐라고 놓을까? 너를 a라고 놓을게.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에요. 그죠? 즉 2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뭐가 되냐면 원점부터 너까지의 거리, 즉 t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4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식 괜찮죠? 양변을 2를 넘깁니다.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누구냐면 a 제곱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너 곱하기 너분의 너 곱하기 너 하고 싶었지? 즉 4분의 a 제곱을 하고 싶거든? 양변 4로 나눠주세요. 짠. 자, 내가 구한 바로 이것이 누구다? 내가 지금 구한 게 이게 뭘 구한 거예요? 얘를 구한 거예요. 응? 이 각도 너너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너너 사인 세타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 값이 같으면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변을 이용하겠다는 거는 이걸 하는 거겠지. 요거를 놓고 공통으로 놓고 너 곱하기 너랑 그 다음에 너 곱하기 너랑 같아요. 그럼 뭐의 비를 봐주셔야 되면 너 대 너의 비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어. 하지만 난 넓이가 식이 좀 더 세우기 좋다는 거야. 요 각을 가지고 보는 게 좀 더 식 세우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는 뭐야? t에 관한 4차식의 형태가 나와. 그럼 이 t에 관한 4차식을 어디다 때려 넣으면 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 다음 계산은 굉장히 쉽다고. 왜냐면 식이 나왔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딱 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안 돼 하지마. 안 된다고 하면 두 문제 더 할 거야. 두 문제 할까요? 두 문제 나쁘지 않죠. 21번까지만 합시다. 원래 19, 20, 21 다 하려고 그랬는데 20번은 사실은 좀 쉽고 19번은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게 한 가지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면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22번은 풀지 마세요. 지금은 풀지 말고 21번 풀어줄게요. 21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1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이고 gx는 그냥 1차 함수래. hx라는 걸 이렇게 잡았거든. hx는 신기하게 정의를 했어. 하나는 절대값 fx 빼기 gx로 정의를 했고요. 하나는 그냥 fx 더하기 gx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는 x가 1일 때예요. 이런 상황. 자, 근데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hx는 미가 그리고 h0이 0이면서 h2는 5래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fx는 일단은 3차고 fx는 3차 gx는 1차란 말이야. 요 21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년 전 수능 30번 문제, 나형 30번 문제였고
근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나오면. 나형은 원래 쉬워요. 자, 요 부분 먼저 볼까요? 요거 h형이 0이죠. 그리고 절대값 함수예요. 어떤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0이 되는 순간에 그 함수가 미분계수가 0이면 미분이 되고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미분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h형이 0이지. h형은 x가 1보다 작은, 즉 이 함수에 속해요. 절대값 fx 빼기 gx라는 함수는 0 들어가면 0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미분이 다 된다며? 그렇다는 거는 이 녀석의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fx 빼기 gx는 0에서의 미분계수도 함수값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fx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fx 빼기 gx를 너를 이렇게 써볼게요. x제곱에 x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알파가 물론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거나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왜? 0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 1에서 함수를 갈아타죠. 함수를 갈아타거든? 함수를 갈아탄다는 건 어쨌거나 이 함수와 이 함수의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너와 너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거는 서로 빼보시면, 즉 절대값 fx 빼기 gx 빼기 fx 플러스 gx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함수는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이거 0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으니까. 둘 다 뭔진 모르겠지만 서로 같은 거니까 빼면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여전히 0이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어차피 이 함수는 절대값 밖으로 벗어 던지고 나오면 기껏해야 3차 함수에 플러스가 됐거나 마이너스가 됐거나 하지. 그지? 즉 이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는 얘가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2fx가 되는 거고, 네가 그냥 튀어나오면 2gx가 됩니다. 마이너스 2gx인가? 맞아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그지? 둘 중에 1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둘 다 0이 될 수 있는 형태는 뭘까? 얘가 가능할까? gx는 1차 함수인데. 애초에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였냐면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중근을 가지고 얘는 그럼 1차 함수가 아니겠지.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면 0이라는 상수함수가 돼야 돼요. 1차가 될 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즉 이게 된다고. 즉 결론 우리는 fx라는 함수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뺐거든. 너에서 너를. 마이너스 2는 앞에 어차피 실수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걸 씁니다. fx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베타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 두 번째 게 좀 어려워. 함수끼리 서로 뺀 거지 지금. 근데 너가 어차피 fx는 3차 함수지. gx는 1차 함수야. 그러면 이 녀석의 모든 실근의 합이나 이 녀석의 모든 실근의 합은 사실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왜? 1차 함수라는 거는 너의 2차항에 혹은 최고차항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상 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어차피 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 더하기 베타 알파가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럼 갖다 넣을 수 있지. 갖다 넣고 마지막에 우리가 뭘 활용을 아직 안 했어? 이거 활용 안 했거든? 갖다 넣어보면 f2 더하기 g2가 나오거든? 너는 온데 우리는 어차피 이 두 함수를 바탕으로 fx 더하기 gx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2배 하시고 얘를 이거에서 빼주면 되죠. 서로 뺍니다. 서로 빼보시면 즉 결론 fx 더하기 gx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요 식에다가 2에 x마 1 제곱 x 빼기 베타 마이너스 x제곱 x 빼기 알파.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서 너는 너야. 그러면서 여기다 2 들어가면 뭐야? 그럼 갖다 2를 넣어. 그럼 넌 5 나오고 여기다 2 갖다 넣으면 뭐가 나오겠죠 숫자가. 근데 어차피 알파 베타씩 관계식 한 개 있지. 요거 관계식 두 개 있지. 하나 둘 끝. 이렇게 나와. 그래프니 뭐니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죠. 그죠?
자, 고생하셨고